네, 파트 1의 상가입니다. Filing Tests. 세금보할 때 이 5가지 종류의 Filing Test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보관은 MFJ, 두 부부의 소득을 합해서 보고하는 거죠. 부부 개별 신고, 부부가 따로따로 세금 보고하는 거고, 세대 신고, 헤드 오브 하우스, 그리고 독신자 신고, 싱글, 그리고 생존 배우자 신고, 서바잉 스파우스 혹은 퀄리파잉 위도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5가지 중에 하나에다 체크를 해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 세금보고 양식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세금보고 양식이죠. 네. 싱글, S, 싱글이죠. 멜타임 조인트 NFJ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 두 합산 신고. 그리고 결혼해서 따로따로 보고하는 NFS. 세금 보고를 템포 이것을 따로따로 작성하는 거죠. 이 MFJ는 두 사람 소득을 여기다 합해서 보고하는 거고, MFS는 이 템포를 남편 거 따로 와이프 거 따로 작성하는 거고,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세대 신고, 그리고 퀄리팡 위도우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죠. 이 5개 중에 하나 되면 체크하는 겁니다. 여기다 체크하면 안 되고, 자기가 가장 첫 기간 하나에 대해 체크하게 되는데, 뭘로 체크했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따라서 소득이 같았을 때 세금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메리타임 조인트랑 퀄리파잉 위도우예요. 이거랑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바로 결혼해서 따로따로 보고하는 경우가 가장 안 좋아요. 세율이 가장 높아요. 그 중간이 이제 싱글, 헤드 하우스일 텐데 한번 그 내용을 이 챕터가 공부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교재로 다시 가보면요. 세율표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게 메리타임 조인트리. 퀄리파잉 위도우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퀄리파잉 위도우 테이블에는 메리타임 조인트랑 이 퀄리파잉 위도우랑 생존 배우자랑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세율표는 애를 필요 없어요. 시험 목표상.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보자는 얘기죠. 세율이 가장 낮으면 10%부터 시작해서 맥시멈 37%까지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누진세가 적용된다는 얘기는 소득이 0부터 97,000불까지는 10% 적용을 하고 97,000불 넘어서 97,001불부터 이 39,475불까지는 12% 적용하고 또 만약에 소득이 그거 넘었을 때는 그거 넘어서 얼마까지는 20% 곱하고 그래서 각기 나온 것들의 합이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에다 일정 퍼센트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서 첫 얼마까지는 몇 프로 곱하고 그거 넘어서 그 다음 얼마까지는 몇 프로 곱하고 그건 넘어서 얼마까지는 또 다음 퍼센트 곱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의 합이 세금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걸 누진세를 적용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메리타임 조인트나 퀄리파잉 위도우가 가장 좋다 했는데 10% 정도 렌지가 가장 높죠. 19,400불까지니까. 다른 것은 그 다음에 이제 헤드 오브 하우스가 13,850불까지가 10% 적용하고 이 숫자가 넘으면 바로 그 다음 12%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된다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걸 했고 그러면 메리타임 세퍼레이트가 가장 안 좋다 했는데 한번 싱글하고 비교해 볼까요? 싱글하고 메리타임 세퍼레이트 10%까지는 똑같죠. 12% 똑같고 20% 똑같고 24%도 32% 35%에서 이 메리타임 세퍼레이트가 더 빨리 이거에 비해서 더 빨리 다음 세율로 올라가지죠. 그래서 이게 더 안 좋다는 얘기죠. 싱글에 비해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일반 소득의 세율이 10%부터 37%까지 누진세가 적용된다. 이 정도 아시는 것은 또 알아놓으시고. 일본의
head of household, 세대주 신부, 제가 한국말로 세대주 신부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의를 해놨죠. 자, 한국말 먼저 읽어볼게요. 여러 예외 규정이 있으나 요약하여 세대주 신고 자격을 말한다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요구 조건입니다. 세법이 정하는 일정한 자를 반년 이상 데리고 살면서, 이게 두 번째 요구 조건이고, 세 번째, 그 집의 유지비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을 때 이에 해당된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혼하고 자식 데리고 사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혼했으니까 결혼 안 한 상태고 자식 데리고 사니까 누구 반년 이상 데리고 살죠. 그 집 유지비 절반 이상을 부담하죠. 이런 경우가 티피컬하게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세금 부과하는 상황이고요. 시험에는 영어로 나오니까 영어 요구 조건을 물론 알아놓으셔야죠. 영어 이 내용이 시험에 물어봅니다. 이 요구 조건 3개 해놓고 아닌 것 찾아내는 대로 첫 번째는 be unmarried 해야 되고, 세 번째 pay more than help cost of keeping up, 그 집 유지비 절반 이상 more than help를 돼야 되고, qualifying person이랑 more than help year를 같이 살아야 되고, 이 세 가지 요구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엉뚱한 내용 그런 거 아닌 것 찾아라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요구 조건별로 디테일하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구 조건 관련해서 be unmarried 해야 된다는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예외가 바로 여기 써 있죠. 이혼 안 됐다 하더라도 결혼 안 한 걸로 봐주는 거죠. You can be considered to be unmarried 한 걸로 봐주죠. If your spouse가 안 살았으면은 with you for the last 6 months, 그의 last 6 months니까 7월 1일부터 같이 안 살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결혼하지 않는 걸로 간주해준다. 예를 들어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와이프가 7월 4일날 다음 써놨어요. 이제 여기 나와있죠. 7월 5일날 가출했대요. 세금 보호할 때 컨택이 안 되고요. 자기가 이제 자식을 데리고 삽니다. 내가 세금 보호를 뭘로 하면 좋겠느냐. 바로 메리타임 세프리트 해야지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할 수가 없다고요. 이제 결혼 안 한 걸로 간주되는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예외에 해당되려면은 법적으로 이혼이 안 된 상태에 지금 와이프가 집 나가버린 상태라고. 법적으로 이혼이 안 된 상태죠. 근데 결혼한 거라고요. 근데 결혼 안 한 걸로 간주가 되려면 7월 1일부터 같이 안 살았다면 결혼 안 한 걸로 간주가 될 수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7월 1일부터가 아니라 7월 5일부터 같이 안 살았으니까 그 예외에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혼 안 한 걸 볼 수는 없고요. 결혼했다고 봐야 된다. 결혼했다면 제가 메리타임 조인트를 하든지 메리타임 세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근데 조인트를 하려면 그 와이프가 세금 보호할 때 와서 사인을 해야 되죠. 템포리에 사인하는 라인인데요. 조인트를 하면은 와이프가 반드시 사인을 해야 된다고. 이 세금보호 맞다라고 두 사람이 동의한다는 의미로 두 사람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옛말에 컨택이 안 되잖아요. 와서 사인할 수가 없죠. 조인트는 못 한다고. 그럼 이제 옵션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결혼했으면 메리타임 셀프 하든지 메리타임 조인트를 해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지워버릴게요. 메리타임 조인트를 하든지 셀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메리타임 조인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답이 메리타임 셀프리트를 한다가 답이었던 문제가 나온 게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점 관련해서 또 디테일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던 것이 여기서 키핑 홈에 대한 비용이 뭐를 하느냐. more than half of cost of keeping home이 돼야 되는데 이 cost of keeping home에 대한 정의를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번에 되어 있죠. 바로 렌트비, 모기지 인트레스트, 릴 에스테이트 텍스, 홈오너 인슈런스, 집 고치고, 집의 유틸리티, 푸드 이튼 인더 홈, 이것도 다 짐주집에 해당된다. 푸드가 짐주집이 같지는 않지만 여기 다 포함시켰어요. 다른 것들은 뭐 애우려고 안 해도 다 짐주집이죠. 근데 해당되지 않는 것, 개인적인 병이죠. 크로징 입혀주고, 에듀케이션 교육시켜주고, 메디컬 익센스, 로케이션, 라이프 인슈런스, 트랜스테이션 이렇게 순수하게 개인적인 병은 짐주집이가 아니고, 그런데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이죠. 집이 달아진 값, 감가상각 비용, 또 집의 렌탈 밸류, 이게 짐주집이 같지만은 또 포함이 안 돼 있죠. 당장 현금이 나가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 문제 이 진유집에 해당되는 골라라 해가지고 푸드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 근데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면서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뭘 공부하는 거죠 지금? 이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클레임하는 목적상에 뭐하든 헬프 코스 오브 티킹홈을 돼야 된다. 그때의 코스 오브 티킹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랑 헷갈리지 말아야 되냐면요. 예, 앞으로 좀 갈게요. 이과에서 부양가족 클레임 할 때요. 이과 좀 가면은 부양가족 클레임 할 때 다음 페이지에 이과에 서포트를 뭐하든 헬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때 서포트 의미랑은 다르죠. 여기는 이제 클로징 에듀케이션 다 들어갔잖아요. 교통비도 다 들어가고. 근데 아까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는 이게 포함이 안 됐죠. 그리고 보니까 푸드는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푸드. 아빠도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라이프 인슈런스 프리미엄 여기도 안 들어갔고 또 아까 거기도 안 들어가 있죠. 그 부분에서 헷갈리면 안 되고요. 라이프 인슈런스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랬죠. 두 가지 다 시험에 나오니까 부양가족 클레임할 목적상의 서포트 의미랑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클레임 목적상의 키핑 홈에 대한 비용이랑 헷갈리지 않게 공부를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점 관련해서 퀄리뱅 퍼슨이랑 모든 헬프리어 같이 살아야 된다 했는데 단 디펜던트 페어런트는 함께 안 살아도 됩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 디테일한 요구 조건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음 장 가보면 이 동그란 1, 2, 3 중에 하나만 맡겨놓고 맞는 거 찾아라. 하나만 틀리게놓고 틀린 거 찾아라. 이 헤드 오브 하우스 목표상의 퀄리뱅 퍼슨이 아닌 거 찾아라고 시험에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페어런트는 같이 살든 안 살든 상관이 없어요. 디펜던트에 해당돼야 돼요. 자, 부모는 친척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이 안 살아도 부양을 될 수 있거든요. 살든 안 살든 상관이 없다고. 디펜던트면 된다고. 그럼 부모를 대상으로 총각이,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 부모를 대상으로 헤드 오브 하우스로 세금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차일드라면은 독신이면 무조건 해당되고요. 결혼한 사람이라면 부양가에 해당돼야 된다. 그리고 동그란 4번에 퀄리뱅 relative는 보스 디펜던트에 해당돼야 되고, 그리고 뭐하든 헬프이어를 같이 살아야만 되고요. 이 세 가지 다 A문 좋겠지만 동그란 1번과 3번만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문제 푸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2번에 부부 합산 신고 조인트 리턴 라스트 데이 오브 그 텍스에 즉 12월 31일 날 결혼에 있었어요. 그리고 보스바우즈가 조인트를 하기로 어그를 해야 그래서 사인해야 조인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가로 2번은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죽은 애는 그 12월 31일자에 같이 안 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은 배우자랑 조인트 리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리인이 그 죽은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서바잉 스파우즈가 리턴에 사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인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쓰고. 다음 이야기는요. 파이널 조인트 및 디스턴트랑 파이널 조인트를 할 수 없다. 어느 경우에 죽은 남편이랑 조인트를 할 수 없다. 어느 경우에 이 스파우즈가 재혼했으면 그 재혼한 남자랑 조인트는 해야겠죠. 그 재혼한 배우자랑. 그러면은 죽은 배우자는 그랬을 때 죽은 디스턴트는 어떻게 파이널 리턴을 해야 되냐. 파이링 스테이트 서브 디스턴트는 메리드 파이링 세프리트리 보고 한다. 메리드 파이링 세프리트리로 이게 시험에 나온 게 있었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어떤 배우 남편 와이프를 기하할게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와이프가 딴 남자랑 결혼했어요. 예, 죽은 애. 그러면 그 죽은 결혼한 여자는 새로운 결혼 남자랑 조인트를 해야 될 거고 죽은 그 사람의 마지막 연도의 세금 보고는 메리트라인 세프리트로 보고 간다라는 거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었다. 가로 이번에 어널드 메리 결혼이 무효화됐을 때죠. If obtained court degree of annulment
이 annulment가 어떤 것인지 설명이 되어 있죠. which hold that no valid marriage가 ever exist했다고 이렇게 선고받았다면 그런 경우 결혼 안 한 걸 본다. 이분이 joint return을 earlier에 해왔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 you must file temple X로 temple X가 템포리가 잘못됐을 때 수정보고하는 amended return입니다. claiming single claim하든지 head of household로 거쳐도 수정 신고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자, 수정 신고도 템플 X를 한번 또 잠깐 볼게요. 템플 X가 이 템플이 잘못했을 때 템플 X로 수정 신고하는 겁니다. 이게 템플 X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amended 이렇게 싱글로 고치든지 아니면 표시한 데가 있어요. 싱글로 고치든지 아니면 헤드업 하우스 고치든지 수정 신고해줘야 된다고. 새롭게 고치는 걸로 새롭게 표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할 내용이 있죠. 수정 신고할 때 in general you cannot change your filing test를 from joint return에서 to separate return으로 due date 이후에는 due date 이후에 4, 50일 이후에 joint return에다가 아니다 우리 separate return 하겠다 고치지 못한다고. 반대는 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separate 하다가 joint 하겠다 할 수 있지만 joint 하다가 separate joint로 세금 보겠다가 separate 하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due date 이후에 4, 50일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3년까지만 이렇게 수정 청구해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4번에 same-sex marriage. If you have same-sex spouse whom you legally married in the state that recognize same-sex marriage를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주에서 same-sex marriage를 인정하는 주에서 결혼했던 legally 결혼했던 same-sex spouse가 있다면 UNU spouse가 generally must use married by joint로 하든지 married by separate status 할 수 있다. even if UNU spouse가 그 same-sex 인정하지 않은 다른 주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결혼했던 주가 동성결을 인정하는 주였다면 그 사람들이 딴 데 가서 살았다 하더라도 연방세법상 결혼한 걸로 인정이 돼서 married by joint를 하든지 married by separate 할 수 있다는 얘기죠. 5번에 registered domestic partner, 어떤 civil union이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연방세법상 결혼한 걸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same-sex marriage를 인정하지 않는 주, 텍사스 같은 경우, 그리고 조지아 같은 경우 아직 인정이 안 될 텐데 그런 주에서 같이 동성결혼끼리 사는데 법적으로 결혼이 인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카운티 정부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죠. 도메스틱 파트너로 살겠다. 그렇게 등록해서 산 것은 꼭 연방세법에서 결혼한 걸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았을 때 세금 보고 조인트는 못하고 각자 싱글로 세금 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6번에 non-resident spouse, 레지던트로 취급해서 조인트는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무슨 소리냐면은 generally you cannot file marriage by jointly if either spouse가 non-resident alien anytime 그게 한 번이라도 피거지 외국인 적이 있었다. 그런 배우자랑 조인트도 못한다고 했죠. 이게 원칙인데 일반적인데 however가 있죠. non-resident alien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랑 결혼한 비거지 외국인은 선택할 수 있다. 미국 레지던트 선택해서 조인트를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비거지 외국인이었던 그 배우자가 한국 이야기할게요. 한국에서 벌었던 돈도 비거지 외국인이었을 때 한국에서 벌었던 돈도 다 미국에다 세금을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레지던트 선택했기 때문에 레지던트에 해당되면 전 세계 번 돈을 다 미국에다 세금을 해야만 되거든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선택해서 조인트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3번의 생존 배우자 신고, 서바잉 스파우즈 혹은 퀄리방 위도우라 하기도 하는데요. 자, 영어로 볼게요. If you do not remarried next 2year 동안 재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dependent child가 있었을 때, 그리고 and you pay more than half of cost of keeping home을 되면은 이 퀄리방 위도우로 세금을 할 수 있다. 넥스트 투이어라고 쓴 이유가 죽은 애는 죽은 배우자랑 예외적으로 조인트를 할 수 있다고. 근데 죽은 세컨이하고 서드 이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배우자가 죽은 세컨이하고 서드 이어에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은 권리당 위도로 세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매일당 조인트당 세율이 같은 세율이 적용되죠. 자, 4번에 뽐 1310이 뭐 할 때 사용하는 뽐이냐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가 클레이밍 윗번들을 클레임해요. 죽은 사람 대신에 이 1310이란 뽐이 첨부가 돼야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 생존한 배우자가 살아있어서 죽은 배우자랑 조인트 했을 때는 이 뽐을 붙일 필요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혼자 계셨었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세금 뭘 아들이 해줬는데 윗번 받은 아이들 돈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 1310 첨부하라는 거죠. 문제 보겠습니다. 리스가 결혼해서 투 디펜 치드런이 있었고요. 허즈맨이 죽었습니다. 올해 4월달에. 재혼 안 했고요. 뭘로 세금보험이 좋겠느냐? 매일당 조인트를 한다고. 죽은 사망은 당해 연도에는 답 B번. 자, who would not be qualified person이 아니냐? 엄마 디펜던트면 되죠. 같이 살다 상관이 없다고 해서 디펜던트인 부모. 그럼 qualified person에 해당되고요. 차일드 결혼했다. 디펜던 결혼한 차일드는 디펜드해야 된다고 했죠. 예, qualified person이고요. 차일드 결혼했다는 소리 없죠. 네. 다시 디펜드 아니어도 된다고. 차일드 해당되면 무조건 된다고. 독신이는. D번이 틀렸죠. 친척은 같이 살기도 해야 되고 디펜던트 해당돼야 되는데 같이 안 산다고 나오니까 이게 퀄리피케이션 퍼슨이 아니죠. 예,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모는 디펜던트에 해당된다. 이 내용이랑 친척은 디펜던트에 해당돼야 되고 같이 살기도 해야 되는데 이 사실 아시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해서 대부분 그렇게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도록 시험에 나옵니다. 디펜던트 친척은 디펜던트에 해당되고 같이 살게 됩니다. 요거 조건인데 이게 요거 조건이 틀렸잖아요. 답이 B번이고 아닌 거. when marriage가 annulled 때 무효화됐다고요. never exist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amended return 해야 된다고 했죠. 수정 신고를 싱글로 고치든지 head of house로 고치든지 답이 A번이죠. 자, 3과 A까지 하겠습니다.